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선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전 마지막 주말인 만큼 후보들은 유세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기와 충청 지역을 찾았습니다. 내란 세력들에 대한 심판을 재차 강조하면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먼저 한민정 기자입니다. 대선 전 마지막 주말을 맞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자 유권자가 가장 많은 경기 지역을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에선 내란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이 상무심이 갑자기 획 돌아가지고 내가 왕인가 봐. 저 주인 저거 별거 아니네. 주인이 집 지키라고 맡긴 총칼 들고 갑자기 주인한테 총을 들이댔어요. 이런 짓을 한 게 바로 비상계엄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겨냥해 날을 세웠습니다. 나는 김문수를 지지해. 김문수 당선시켜주세요. 이러고 다니는데 김문수 후보는 내란 수개와 단절하겠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2번씩이나 공식적으로 했는데 아직도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향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김문수 후보 30억 추경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장난하십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경제 운영을 하니 정부 때문에 경제가 더 나빠져 버렸어요. 이 후보는 캐스팅보트 지역으로 꼽히는 충청 지역의 세종과 대전을 찾아 지역 균형 발전과 배터리 산업 육성을 약속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K 이니셔티브의 중심축으로 K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충청, 영남, 호남권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영남을 찾아 막판 외연 확장에 나설 계획입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 동해안을 따라서 강원과 경북에서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히틀러와 비교하면서 괴물 총통 독재를 막아야 한다는 등 선거 막바지에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가는 곳마다 가족 얘기를 꺼냈습니다. 교도소가 있을 때도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고 늘 저를 지켜주고 제 아내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부인 설난영 씨와의 동반자적 관계를 강조하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 가족의 사생활 논란을 부각시키려는 겁니다. 결혼한 다음에는 한 번도 밖에 나가서 총각이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민주당이 공약한 대법관 증원 등은 사법권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집권할 경우 괴물 총통 독재가 시작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후보를 나치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히틀러처럼 전쟁에 독일이 망하고 난 다음에 너무 물가도 올라가고 이래서 총통이 나왔는데 범죄자가 자기 범죄를 방탄하기 위한 괴물 총통 독재. 김 후보는 동해 태백 등 합동 유세에서 폐광지를 되살리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카지노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 전체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동해안을 따라 강원에서 경북까지 훑은 김 후보는 오늘 저녁 경북 포항에 마련된 해군 초계기 추락사고 합동 분향소도 찾습니다. 한편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구 서문시장에서 지지자들을 만났습니다. 앞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 생가를 찾은 데 이어 또 공개 일정에 나서며 김 후보를 측면 지원하는 모습입니다. 김 후보는 내일 최대 승부처 경기도를 다시 찾습니다. 수원, 광교, 신도시 등 지사 시절 행정 성과를 앞세워 이재명 후보와 정면 승부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선거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후보들 간 공방전도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아들의 도박 자금 출처가 수상하다면서 검찰에 고발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에 댓글 공작 가담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련 단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장남 이모 씨의 불법 도박 혐의 관련해 자금 출처가 수상하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씨의 신고된 재산 내역이 390만 원인데 비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2억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입금한 점을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 아들의 혐오 발언 논란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본인도 뭐 법인카드 쓰고 아내도 법인카드 써서 또 무슨 유죄 판결을 받아가 벌금 받고 뭐 아들도 막 온갖 욕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요즘 시끄럽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측도 연일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지난 3차 TV 토론에서 허위 사실로 여성 혐오성 발언을 했다며 경찰 고발에 나선 민주당 등을 무고죄 혐의로 맞고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민주당 측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아들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자식을 잘못 키운 본인 잘못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 측에 댓글 공작 가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 결과를 뒤집어 보겠다고 하는 그 중대 범죄 집단의 명칭 리박스쿨. 더 심각한 거는 그게 국민의힘과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거 아닙니까? 리박스쿨이라는 보수 성향 단체가 댓글 공작 단체를 운영했고 이 단체 관계자가 국민의힘 측과 친분이 있는 게 아니냐는 내용의 의혹 보도를 이재명 후보가 직접 언급한 겁니다. 민주당은 댓글 운영 관련 단체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다며 무리한 시도라고 맞대응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어제와 그제 사전투표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 34.74%로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대선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평일의 한 투표였던 점을 고려하면 열기가 뜨거웠던 건데 양당은 이걸 놓고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어제까지 이틀 동안 전국 사전투표장엔 1,542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몰렸습니다. 집계된 투표율은 34.74%. 유권자 10명 중 3명 이상이 이미 투표를 마친 겁니다. 2022년 대선 사전투표율 36.93%에 비해 2.19%포인트 낮지만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주말 없이 평일에만 사전투표를 진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표 열기가 높았다는 분석입니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56%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때보다 5.05%포인트 올랐습니다. 보수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영남 지역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대구가 25.63%로 가장 낮았는데 지난 대선에 견주면 8.28%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각 당에선 사전투표를 두고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며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리더십 공백, 국론 분열을 넘어 경제를 살리고 국민 통합을 해달라는 열망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봤고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사전투표를 통해 조기 결집에 나섰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위기에 놓였다는 불안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막판 유세에 나선 후보들, 이젠 본투표에 참여하라고 독려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손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그 마음으로 투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통 독재를 지금 극복하는 깨부수는 이 날이 바로 언제입니까? 6월 3일 여러분 똑바로 투표하실 수 있죠? JTBC 신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을 사흘 앞두고 또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몰아달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광화문 주말 집회에서 공개된 내용으로 오늘도 계엄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정광훈 씨가 주도하는 서울 광화문 주말 집회. 윤석열 대통령께서 드디어 광화문 애국 국민들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이동호 전 여의도 연구원 상근 부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소문을 대독했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오는 6월 3일 반드시 투표장에 가셔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에게 투표하면 김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이 나라의 자유와 미래를 지킬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금 김문수에게 우리의 힘을 모으는 것만이 해답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도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며 결집을 호소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도 공개 관람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탈당했지만 사실상 출당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극우 인사의 지지, 지원을 받는 내란 후보가 김 후보란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선거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넘어서 선거 부정이 있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투표지를 무더기로 넣는 장면이라면서 한 지역 선관위 CCTV 영상이 퍼지기도 했는데요. 확인 결과 관외에 투표용지를 처리하는 정상적인 절차였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들이 우편 투표한 봉인지를 떼고 관외 투표지가 담긴 회송용 봉투를 집어넣습니다. 어제 오후 9시 20분쯤 대전 유성구 선거관리위원회 CCTV에 찍힌 모습입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모습을 두고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잠깐만, 지금 뭐 하는 거지? 올라가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출처를 알 수 없는 용지를 넣는 것 아니냐는 건데 선관위는 오해라고 했습니다. 사전 투표 중 관외 투표지는 우체국을 통해 해당 주소지 선관위로 배송되고 제각기 다른 곳에서 출발한 것들이 도착할 때마다 우편 투표함에 넣고 다시 봉인하기를 반복하는 정상적 절차라는 겁니다. 모든 과정은 정당 추천 선관위원들이 참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응하고자 오늘 밤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이 직접 이 과정에 참여하는 모습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노 선관위원장은 오늘 사전투표 관리 미흡에 송구하다고 사과하면서도 부정선거단체 방해엔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수 유튜버 등은 선거 무효 주장까지 내놓는 상황. 이거는 한 표라도 명백한 부정투표나 부정선거로 확인이 되면 그 자체가 선거 자체가 무효화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투쟁의 몫이다. 이렇게.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선거 부정이 실제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관외 사전선거가 일률적으로 63대 37에 근접하도록 모든 결과가 나오니까 거기에 물음표를 찍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없다라고 확신을 해요. 박 본부장은 개인적 소신을 설명한 것이라며 선관위가 의혹 불식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경찰이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서울 대치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거 사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남편 명의로 대리 투표를 한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A씨와 남편이 사전투표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천준호 민주당 중앙선대위 전략본부장 연결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최종 사전투표율이 역대 선거에서 두 번째로 높았고 또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가장 높고 또 대구가 가장 낮아서 호남, 영남 간 사전투표율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이런 배경을 좀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네, 이번 사전투표는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최초로 양일 모두 평일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직장인이나 학생들의 참여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많은 분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지난 12월 3일 계엄과 내란으로 윤석열이 파면되어서 이번 대선이 치러지게 되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상기하시면서 투표장에 가셨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던 게 아닌가. 내란을 심판하고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적극적으로 투표장에서 보여주신 것으로 평가합니다. 네, 그리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까지의 이제 지지율 흐름을 봤을 때는 대부분 이재명 후보가 우위였지만 격차가 조금씩 줄어드는 걸로 나왔거든요. 막바지 판세를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대통령 선거는 정당의 지지율로 후보의 지지율이 수렴되는 양상들을 보여줍니다.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후보 확정 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만큼의 후보 지지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와서 정당 지지율을 비로소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 지지율 대비 대략 1에서 2%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정당 지지율에서 4에서 5% 이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확장성 있는 후보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민주당은 여전히 이제 김문수 후보랑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할 거다라고 하고, 근데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말하는 건 단일화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본인의 두려움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사전 투표도 사실상 다 이제 끝난 상황인데 단일화를 할 거라고 보시나요? 네, 김문수 후보는 정강훈이 키우고 그리고 윤석열이 지지하는 후보입니다. 반면에 이준석 후보는 그래도 계엄을 반대했고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면적으로는 보여왔는데요. 이 두 사람이 단일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할 수 있지만 이면의 계약, 당권이라든지 또 개인의 이익이 있다면 다시 합칠 가능성도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위해서 부역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우실 거고, 국민들이 나서서 내란 세력, 내란 연대에 대한 강력한 심판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본투표까지 사흘 남았는데요. 막판 그 이재명 후보의 막판 전략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어느 지역 어떤 메시지에 집중할 생각이십니까? 네, 이번 선거는 내란을 심판하고 그리고 경제 위기, 민생의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를 찾는 선거입니다. 많은 국민이 이재명 후보가 그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메가 이슈가 선거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 또는 특정 계층에 치우치기보다는 전 국민 그리고 전 계층, 전 지역을 대상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무엇보다도 여론조사 수치가 결과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표하러 현장에 꼭 가셔야만 내란도 심판하고 위기도 극복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후 꼭 경제 위기, 민생 위기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가 내일은 장동혁 국민의힘 선대위 상황실장과 함께 김문수 후보 캠프 막판 선거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천준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침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방화로 불이 나서 승객들 400여 명이 선로를 뛰거나 걸어서 대피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60대 남성을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역 앞에 간이 침대와 돗자리로 임시병동이 꾸려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열차에 타 있던 시민들은 입과 코에 인공호흡기를 달았습니다. 오늘 아침 8시 43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방화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여의나루역을 지나 마포역에 가까워지던 열차 한가운데서 시작됐습니다. 승객들은 문을 열어 열차를 멈추고 지하 선로를 따라 길게는 1.5km를 걸어 대피했습니다. 뛰느라 신고 있던 신발이 벗겨진 줄도 모를 만큼 긴급했습니다. 우르르 이렇게 밀려 나오면서 같이 이렇게 포개지면서 넘어졌어요. 신발은 그때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으니까. 불을 낸 건 열차 안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미리 가져온 휘발유를 바닥에 뿌린 뒤 토치로 불을 붙였습니다. 노란 액체를 뿌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일어서는 게 불 붙이니까 펑소리도 아니고 그냥 팍 하면서. 승객 400여 명이 대피했고 그중 21명은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다리를 삐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불을 지른 남성도 열차 내부에 쓰러져 있다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대피했습니다. 깨어난 뒤엔 피해 승객들과 태연히 대화를 나누다 유달리 손이 그을려 있는 점을 본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너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하고 욕을 했더니만 안 죽었잖아.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
경찰은 남성을 긴급 체포하고 음주 여부를 포함해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남성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불은 약 1시간 40분 만에 모두 꺼졌지만 이 사고로 한때 5호선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대선일까지 특별 경계 근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한마디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번 방화 사고는 신속하게 서로 도우며 움직인 기관사와 승객들의 대처로 큰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조혜연 기자입니다. 짙은 어둠이 깔린 터널 속 지하철 선로 위를 줄지어 걸어갑니다. 아니 여기밖에 안 보여요. 지하철 승강장으로 향하는 계단이 나오자 차례로 천천히 올라갑니다. 연기로 가득 찬 전동차에서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빠져나온 승객들은 휴대전화 손전등을 서로 비춰주며 긴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쪽에서도 뭐 신호 주시고 앞쪽에서도 하면서 이야기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묻고 막 이렇게 하면 또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차분하게 잘 빠져나온 것 같아요. 처음 탈출해 보니까 너무 높은 거예요. 근데 앞에 아저씨가 다 한 명 한 명 안아줘가지고 탈출을 할 수 있었거든요. 순식간에 일어난 불길을 잡은 것도 기관사와 승객들이었습니다. 소방차 도착하기 전에 전동차를 정차시키고 그 기관사하고 승객 일부가 동원되어 소화기로 자체 진화 처리하였습니다. 이 지하철을 혼자 운행하던 기관사는 불을 끈 뒤 승객들을 모두 대피시키고 다시 열차를 운행해 애호개역에 정차시킨 뒤에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연기를 많이 마신 탓에 구토 증세를 호소하다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벌어진 방화 사고는 2014년 지하철 3호선 도곡역 방화 사건 뒤 약 11년 만입니다. 신속한 대처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주말 아침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시민들은 또다시 대구 지하철 참사를 떠올리며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역과 역 사이에서 화재가 날 경우에는 초기 진화와 동시에 다음 역까지 이동한 뒤 문을 열고 대피하는 게 기본 매뉴얼이라며 승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네, 돌비뉴스 김민광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볼까요? 네, 오늘의 키워드 또 이재명입니다. 또 이재명, 이번에도 혹시 말실수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사선 의원이자 강원 지역 총괄 선대본부장인 한기호 의원이 어제 원주에서 김문수 후보 지원 유세를 하다 벌어진 일인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을 모시고 확실하게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수! 네, 근데 한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실수를 한 줄 모르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이런 실수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 조금 전에도 권성동 원내대표 이 자신의 지역구죠. 이 강릉에서 유세를 하다 비슷한 장면을 연출했는데 이 장면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김문수만은 절대 용납을 김문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번에 이재명만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 네, 유독 이재명 후보를 언급하다가 이런 실수를 하는 일이 잦네요. 네, 맞습니다. 이 얼마 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비슷한 실수를 했습니다. 이 두 장면도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구박받는 거 멈춰주기 위해서라도 제발 이번 이재명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 죄송합니다. 이번 김문수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김문수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김문수! 제가 늙은 모양이에요. 보이긴 젊어 보이죠? 네, 근데 이런 실수는 웃고 넘길 수 있는 해프닝이긴 한데 좀 과격한 발언도 나왔다고요? 네, 경북 포항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인데요. 이재명 후보의 방탄복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래 방탄복은 눈에 안 보이게 입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보일 수 있도록 방탄복 입고 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총알이 남아 돌아도 이재명이 쏠 총알 한 발도 아깝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은 이 발언은 사실상 총기로 위해를 가하도록 대중을 선동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선동죄로 김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네, 돌비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광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국제 사격 대회 때면 실탄이 종종 외부로 유출되곤 했는데요. 최근 경남 창원에선 장애인 사격 월드컵 대회가 열렸는데 실탄 유출을 막을 금속 탐지기를 아예 꺼놨습니다. 장애인 선수들의 휠체어가 금속 재질이라서 계속 검색에 걸린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선수들이 탄창에 한 발 한 발 실탄을 채워 넣습니다. 권총을 치고 25m 표적을 조준합니다. 창원 국제사격장에서 장애인 사격 월드컵이 개막한 건 지난달 28일입니다. 26개 나라 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사격이 끝나면 총이나 실탄은 외부로 가져갈 수 없고 출입구마다 금속 탐지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총하고 하약 실탄은 무조건 무기고요. 그런데 금속 탐지기가 모두 작동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선수 상당수가 금속이 들어간 휠체어를 타고 있어 아예 금속 탐지기 코드를 뽑아 놓은 겁니다. 그럼 별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전혀 의미가 없어요. 다 금속이라서. 문제는 국제 사격 대회에서 외국인 선수단 실탄 유출 사고가 빈번하다는 점입니다. 2023년 7월 세계 주니어 사격 대회에 참가한 독일 사격팀 숙소에서 실탄이 발견됐고 그해 10월 아시아 사격 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이란 사격 코치 등 2명은 실탄을 소지하다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됐습니다. 몇 발을 쐈는지 탄피를 확인하는 등 일일이 세지도 않는 데다 실탄이 남으면 선수가 알아서 반납할 정도로 관리가 느슨한 겁니다. 완벽하게 사각제들을 없앤다고 할 수는 없죠. 개개인의 의무와 책임감으로 하는 거. 대회장 곳곳엔 실탄을 즉각 반납하란 경고문을 붙여놨지만 눈에 잘 띄는 대형 현수막도 영어로는 안 돼 있습니다. I just wondering, do you understand what that mean? No? 취재가 시작되자 대회 주최 측은 금속 탐지기를 작동시키고 안전 요원을 배치했습니다. 사격장을 관리하는 창원시는 공항에서 쓰는 엑스레이 검색대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17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들썩인 서울 집값은 다음 정부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 대선 후보들은 시장 원리에 따른 부동산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서울 성수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최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34억 9천만 원, 평당 1억 원을 돌파하며 신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올 초 같은 평수가 30억 안팎에 거래된 것보다도 더 올랐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제 때문에 강남에서 이제 갭 투자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이 눈을 돌리는데 가장 눈에 보이는 게 이제 성수동이었던 거죠. 올 초부터 꿈틀대기 시작한 서울 아파트 값이 좀처럼 꺾이지 않으며 17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선 상승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강남 3구에 이어 성동, 마포, 용산 등 주변부로 상승세가 번지는 추세입니다. 최상급지 같은 경우는 가격 흐름이 계속 지속 상승할 걸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래 가치가 확실하다는 인식들이 퍼져 있는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전 내 집을 마련하려는 막판 수요까지 몰리며 상승세는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진보가 집권을 하게 되면 규제가 오히려 또 다른 그 부동산 시장의 왜곡 현상을 만들면서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기대 심리가 있어요.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과거와 달리 시장 원리를 적용한 부동산 정책을 공약했습니다. 그럼 또 누르잖아요. 압력이 높아져가지고 이 풍선회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드디어 시장의 원리대로 가야 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시장 친화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세우며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지금의 25%에서 50%로 2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적용할 예정인데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철강 기업들의 타격이 더 커질 거라는 분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관세 강수를 던졌습니다. We're going to bring it from 25% to 50% the tariffs on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ich will even further secure the steel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현지 시간 30일 펜실베이니아주 웨스트 미플린에 있는 US 스틸 공장에서 이같이 밝힌 겁니다. 알루미늄 관세도 50%로 올리겠다며 다음 달 4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해왔는데 2달여 만에 입장을 또 바꿨습니다. 이번 관세 인상은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와 맞물려 있습니다. 당초 인수에 반대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조건부 방식으로 승인했고 대신 미국 산업 보호를 내세워 관세 인상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And they're putting up, billions of dollars, and they're going to do this plant and other plants, and most importantly, U.S. Steel will continue to be controlled by the USA. 일본 제철의 투자액은 우리 돈 19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조치에 예외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Nobody's going to get around that. And we right now have the hottest nation anywhere in the world. 우리나라도 비상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 이후 관세 면제 혜택이 사라진 우리 철강 기업들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조치로 타격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 철강 수출의 13%가 미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국 순위 4위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연입니다. 일형 당뇨를 가진 9살 유라 양과 아버지 박근용 씨가 170km를 걸어서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보였고 유라 양은 믿기지 않는다면서 일형 당뇨 환자들이 힘들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에서 출발했던 이들은 8박 9일 동안 걸으면서 일형 당뇨의 고통을 알렸습니다. 일형 당뇨는 식습관 때문이 아니라 췌장에 장애가 생겨서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평생 치료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성인이 되면 지원이 줄어듭니다. 환우회는 췌장 장애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창원 홈구장으로 돌아온 NC를 이틀 연속 잡고 선두 LG를 바짝 추격했습니다. KT는 기아를 잡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한화가 먼저 달아났습니다. 1회 투아웃 만루 찬스에서 이진영이 상대 선발 김노건에게 밀어내기 볼넷을 얻어내 한 점을 냈습니다. NC는 곧바로 따라붙었습니다. 2회 김휘집이 3루타를 치고 천재환이 우익수와 반타로 김휘집을 홈으로 불렀습니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계속됐습니다. 한화가 5회 문현빈의 1타점 적시타로 다시 앞서 나가자 NC는 김주원과 박민우의 연속 안타에 이어 데이비슨의 희생타로 승부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한화는 6회 최은성의 솔로 홈런으로 다시 앞서 나갔고 8회 투아웃 주자 3루 상황에서 마무리 김서현을 등판시켜 승부의 마침표를 찍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포수 최재훈이 직구를 놓치며 다시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마지막에 우승 건 한화였습니다. 9회 플로리얼과 하주석의 안타, 문현빈의 볼넷으로 만루 상황이 펼쳐졌고 노시환이 풀카운트 상황에서 밀어내기 볼넷을 얻어 한 점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최은성이 3루수를 넘겨 좌익선상으로 빠지는 2타점 2루타를 때려내며 9회에만 6점을 냈습니다. NC는 박민우의 2타점 3루타를 앞세워 끝까지 추격의 고삐를 당겼지만 결국 따라잡지는 못했습니다. KT는 3회 로하스가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장외 솔로포를 터뜨려 침묵을 깼습니다. 기아는 5회 KT 2루수 오윤석의 송구 실책을 틈타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승부처는 8회였습니다.
KT는 장성우와 권동진이 연속 볼넷으로 출루한 가운데 허경민이 3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1타점 2루타를 때려냈습니다. 기세를 이어간 KT는 한 이닝에 넉 점을 몰아쳐 승기를 굳혔습니다. JTBC 홍지웅입니다. 네, 내일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엔 서울이 17도, 광주 16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낮엔 기온이 크게 올라서 서울과 광주, 대구가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대선 날엔 전국이 흐린 가운데 서울을 뺀 전국 곳곳에 비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